어르신, 주머니 좀 보여주시죠. CCTV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앞 단돈 1,200원이 부족해 쩔쩔매던 70대 노인이 오만한 부점장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으며 수십 명의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은퇴교사가 휴대폰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치욕을 당하는 순간 이를 목격한 변호사 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는데 과연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번지게 될 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적어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돈 없으면 물건 내려놓고 가세요.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 분명 있는데. 여기 주머니에. 잠깐만요. 방금 계산대 위에 있던 복권 어디 갔죠? 대형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정태웅 부점장이 팔짱을 낀 채 최동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춘은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손때 묻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장이 붙어 나온 지폐를 한 장으로 착각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셌나 봅니다. 잠시만. 계산대 위에 군고구마 4개, 7,200원. 하지만 지갑 속에는 6,000원만 남아 있었어요. 계산원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뒤에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뒤에 길게 늘어선 줄의 사람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웅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눈독 들이던 신입 계산원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동춘의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어르신, 주머니 좀 보여주시죠. CCTV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동춘이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태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로또 복권 한 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태웅 자신이 아까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었지만 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은 이런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의 재미가 되는 시대였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복권 같은 건. 동춘은 당황한 표정으로 양쪽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지갑, 손수건, 사탕 몇 개. 복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는 평생 도박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태웅이 동춘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 불러야겠네요. 동춘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쪽 과자 진열대에 기댔습니다. 과자 봉지 몇 개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마트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것 봐, 도둑질하다 걸린 거 아냐? 요즘 노인네들 뻔뻔해서.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또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동춘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동네에서는 믿음직한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돈 없는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 떼세요. 서류 가방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최수민이었습니다. 동춘의 딸이자 이 지역에서 명성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녀는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들른 참이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오렌지를 고르다가 계산대 쪽에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민의 손에서 오렌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저렇게 위축되어 계신다니. 수미는 오렌지를 진열대에 내려놓고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구두굽이 마트 바닥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민이 정태웅과 아버지 사이에 섰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변호사 최수민입니다.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무고 및 명예훼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증인이고요. 화면에는 정태웅의 거만한 얼굴과 동춘의 움츠러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정태웅이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정장, 명품 가방,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고 신입 계산원도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어쩌시게요? 그는 체면을 지켜야 했어요. 수민은 명함을 꺼내 정태웅의 셔츠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명함에는 법률사무소 정의 대표 변호사 최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태웅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수민아. 동춘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딸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수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계산원이 황급히 거스름돈을 준비했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요. 수미는 손을 내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부자인가 봐. 변호사래. 아까 명함 줬잖아. 누군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정태웅은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구겨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잘 가십시오. 두고 보자고요. 수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동춘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분필을 쥐고 칠판에 글씨를 쓰던 손이었어요. 정년퇴임 후에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건강을 지키던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둘은 마트를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수민의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동춘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차 안에 앉자 동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쓸데없이 망신을 당했구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딸에게 미안하다고, 괜한 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수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수미는 백미러로 마트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태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민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트 사무실에서 정태웅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까칠한 변호사년이 하나 붙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저음의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우, 마트 건물주의자, 이 지역 부동산을 장악한 재벌이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뭔데?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정태웅은 구겨진 명함을 펼쳐보며 이를 갈았어요. 변호사라는 직함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망신을 준 것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알았어. 조용히 처리하지. 걱정 마.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는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와 딸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수민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악질인지, 정태웅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는지.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동추는 딸에게 짐이 된 것 같아 괴로웠고, 수미는 아버지가 당한 모욕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아. 이날의 사건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곧 큰 화염이 되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예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추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단풍잎은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기분 좋은 아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순간 동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현관문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모욕적인 단어들이 휘갈겨져 있었어요. 동추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는 뻔하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는 복도 끝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 위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동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걱정을 끼쳤는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는 청소 도구를 가져와 스스로 치우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담고 페인트를 닦아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구나. 그날 오후 경로당에서였습니다. 동춘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세상에 딸 뒷배 믿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한 노인이 신문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동춘에게 들으라는 듯 분명했어요. 아니, 그게... 동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정태웅이 동네방네 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한때 존경받던 은퇴교사는 이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추는 경로당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민아,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같은 시각 수민의 법률사무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사무실 앞에 검은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장한 남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수민이 창문으로 내다보았어요. 남자들은 팔짱을 낀 채 의뢰인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하려고 하니까 비웃더라고요. 어쩌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들은 대놓고 비웃었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대형 스피커로 시끄러운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사장 소음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근처 상가 주인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의뢰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어요. 중요한 미팅이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3시 약속 취소하신대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수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용역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CCTV 영상이라도 있으면. 증거도 없었어요. 그들은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어요. 발신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택배 왔는데 누가 보낸 건지. 직원이 박스를 열자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안에는 썩은 생선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수민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보관했어요. 그날 저녁 수민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태웅, 너 대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야? 정태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태웅은 단순한 마트 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건우의 측근이었어요. 이건우는 이 지역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재벌이었습니다. 이건우, 재벌 3세라고? 부동산 개발 사업? 수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건우의 사업 방식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은 눈이 충혈되도록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거 탈세 아냐? 매출 누락이 심각한데?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건우가 운영하는 여러 매장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어요. 수민은 후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일반 손님처럼 가장에서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현금 거래 유도하는 과정 좀 녹취해줘. 며칠 후 후배가 녹취 파일을 가져왔어요. 선배, 대박이에요. 정태웅이 손님에게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하는 장면이 다 담겼어요. 정태웅이 손님에게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건우 같은 거물을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부터 수민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들이 수민을 비난했어요. 폐륜 딸이 아버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 한대요.
사기꾼 아버지 덕분에 변호사 됐다던데.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민의 과거를 왜곡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동춘이 과거 지인의 보증을 서줬다가 곤란을 겪었던 일까지 들춰냈어요. 띠리링.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H건설 법무팀장입니다. 죄송한데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팀장님. 그게 무슨...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 회사를 위해서. 그날 하루에만 5곳의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수민의 법률사무소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직원들이 수민을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 심해졌어요. 속도 쓰렸습니다. 또 속이. 하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으악. 돌멩이가 사무실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민이 돌멩이를 주웠어요. 거기 묶인 쪽지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라. 다음엔 내 애비다.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수민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경찰에 제출할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이건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수민은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아버지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외로웠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수민아.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네, 아빠. 그만두자. 딸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구나. 아빠,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수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겠다. 매일 밤 딸의 지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문과 같았습니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동추는 결심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마트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태웅을 직접 만나 빌기로 마음먹었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동추는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내렸어요.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들어와.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동춘을 본 정태웅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오, 이게 누구야? 변호사 딸 둔 양반이 어쩐 일이세요? 그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있었어요.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점장님, 동춘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은 그만 괴롭혀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뭐? 하하.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정태웅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디 좀 더 제대로 빌어보시지. 무릎 꿇고 동춘이 비는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동춘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그만.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꿇어본 적 없는 무릎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하, 진작 이럴 것이지. 왜 쓸데없이 버텼어요? 정태웅이 키득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아빠! 수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외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수민아. 수민은 바닥에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정태웅을 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간 수민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어요. 오, 딸 왔네. 아버지 멋진 모습 보러 왔어? 수민이 정태웅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장 그거 꺼요. 폭행이야. 다들 봤지? 변호사가 폭행한다. 정태웅이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어요. 수민은 멈췄습니다. 이성을 되찾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냉정을 되찾았어요. 좋아요. 저도 찍겠습니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은 모습, 정태웅의 조롱하는 표정,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동춘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단해? 이미 판은 다 짜여 있어. 이건우 회장님이 뒤에 계시거든. 정태웅이 비웃었어요. 감히 덤벼봐. 너 끝장난다. 가시죠, 아빠. 수민은 아무 대꾸 없이 아버지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동춘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민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수민은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어요. 수민아, 그만두자. 이제 됐다. 딸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동춘이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띠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민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수민 변호사입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지금 당장 병원 뒤뜰 정자로 나오시오. 도울 수 있소. 뭐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수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소. 지금 당장 나오시오. 수민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라. 동추는 그 뒤로 대답이 없었어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뒷뜰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정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중절모를 쓴 노신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수민이 다가가자 그가 모자를 벗어 가볍게 인사했어요. 송기철이라고 하오. 송기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수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전 검찰 간부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를. 정의로운 검사로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최동춘 선생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 20년 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을 때 동춘 선생이 증인으로 나서 도와주셨지. 송기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했소. 그래서 동춘 선생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소. 송기철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수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우의 비리 자료요. 10년간 저질러온 탈세, 뇌물공여, 횡령 증거가 모두 담겨 있소. 뭐라고요? 수민의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최동춘 같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악당들에게 짓밟히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소. 그리고 당신이라면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요. 송기철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은 USB를 꽉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경찰, 국세청, 언론. 이 세 곳을 동시에 터뜨리시오. 놈들이 숨 쉴 틈을 주지 마시오. 송기철이 당부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민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선생께 잘해드리시오. 좋은 분이니까. 송기철은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민은 USB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야.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게 다 진짜야? 수민은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우의 비리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탈세 장부, 뇌물수수 명단, 불법 대출 증빙,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수민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언론 제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완벽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피곤했지만 눈이 빛났어요.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띠리링. 그녀는 대학 동기인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나야. 특종감 있어.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 비워둬. 진짜? 어떤 건데? 지역 재벌 비리. 엄청난 거야.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그날 아침 서울지방검찰청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야, 진짜 대박 터지는 거 맞아? 그러게. 밤새 연락 온 거 보니까 심상치 않던데. 밤사이 퍼진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재벌의 대형 비리가 폭로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수민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온다. 최수민 변호사 맞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발표 내용이 뭡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수미는 준비된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힘없는 노인을 모욕하고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한 정태웅과 그 배우 이건우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안갚음을 넘어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어요. 저런 조직적 범죄? 수미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탈세 장부입니다. 마트와 여러 계열사에서 10년간 누락시킨 세금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탈세 장부를 보여줬어요. 수백억? 이건 완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뇌물 명단입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 명단이었어요. 재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뿌린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수민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정태웅이 동춘을 조롱하며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무릎 꿇은 노인을 비웃는 장면이 전파를 탔어요. 저건 너무하잖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용역을 동원한 협박, 인터넷 댓글 조작,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수미는 계속했어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당신들, 오늘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나갔습니다. 우와, 박수.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엄마, 저 변호사님 멋있다. 진짜 대단하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마트 갑질, 이건우 비리, 최수민 변호사가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SNS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건우 처벌하라. 정태웅 구속. 사람들이 앞다투어 글을 올렸어요. 이건우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같은 시각 마트 사무실에서 정태웅과 이건우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화면 속 수민의 모습을 보며 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 끼가. 이건우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콰당. 화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증거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정태웅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어요. 띠리링. 이건우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만. 회장님,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건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이 지역에서 나를 건드릴 놈은 없어. 없다고. 하지만 그의 호언장담은 곧 무너졌어요.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태웅, 이건우 두 분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거 나.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수갑을? 서장 불러와. 당장. 이건우가 발악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 끼들아. 하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질질 끌려나갔어요. 마트 밖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찍어, 빨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얼굴 가리지 마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건우가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어요.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검사들은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사무실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전문가가 금고를 열었어요. 지익. 와. 안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비밀 장부도 있습니다. 전부 압수하세요.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저게 다 탈세한 돈이래. 완전 범죄자네. 시청자들은 경악했어요. 동추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화면 속 이건우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띠리링.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민이 받았어요. 수민아, 고맙다. 정말 자랑스럽다. 동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수민도 울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딸아. 기자회견을 마친 수민은 차에 올랐습니다. 끝났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들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소화도 안 되었어요. 좀만 참자.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습니다. 수미는 시동을 걸었어요. 아빠한테 가야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훈과 이건우는 구속 기소되었어요. 결국 구속됐네. 당연하지. 저 정도 증거면.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동추는 동네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최 선생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다 지나간 일인걸. 따님이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수민의 법률사무소에는 의뢰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저희 계약 다시 하고 싶은데요.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소문 났더라고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축하 식사해요. 한정식 예약했어요. 가족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고급 한정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래, 좋지. 우리 딸이 사는 거면 뭐든 좋아. 동추는 수민이 선물한 맞춤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야, 아빠 완전 멋있으세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원단이었어요. 저녁 7시 식당 룸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동춘, 수민, 수민의 남편,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함께였어요. 와, 음식 정말 맛있겠다.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잔 드세요. 건배.
동춘이 와인 잔을 들었어요. 오늘만큼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건배. 가족들은 건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창백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혈색이 없었습니다. 수민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니에요.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그래요. 수민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진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가족들이 걱정하자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화려한 거리의 조명이 빛났습니다. 수민아, 팔짱 껴. 동추는 딸의 팔짱을 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후훗 아빠 기분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 우리 딸이 이겼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수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수민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잠깐만요. 수민이 가로수를 붙잡았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지러워.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수민아.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수민이 대답하려는 순간 입안에 뜨거운 액체가 차올랐어요. 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수민아. 하지만 나온 것은 토사물이 아니었습니다. 콸. 으악. 선혈이었어요. 새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야. 수민의 손도 피로 얼룩졌어요. 이게 무슨... 그녀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수민아. 친정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딸아, 정신 차려. 수민아, 눈 좀 떠봐. 동춘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가 수민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수민의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119, 빨리 119. 의식이 흐려졌어요. 수민아, 정신 차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띠리링.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강남구.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수민아. 아가. 동추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안았습니다. 딸아, 정신 차려라. 딸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황달 증세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수민이 가늘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삐뽀삐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여기 있습니다. 빨리 실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수민을 들것에 실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아빠도 타세요, 빨리. 동춘이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수민아, 괜찮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맥박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까지 10분 걸립니다. 버티세요. 구급차가 질주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환자 들어갑니다. 비켜주세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동추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남편과 어머니도 왔어요.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저희입니다. 가족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만성 간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급성 간부전이 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간부전이요? 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간이식뿐입니다. 간이식. 친정어머니가 즉시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어요. 제 간을 쓰세요. 빨리요. 저도 검사해 주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급히 검사실로 향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지방간 수치가 높아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제발. 친정어머니는 지방간 수치가 높아 기증이 불가능했어요. 남편분은 혈액형은 맞지만 항체 반응이 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선생님, 그럼 저희 딸은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시간이. 제 검사도 해주십시오. 동춘이 일어났어요. 어르신 연세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제발 검사 좀 해주세요. 자신을 검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전신마취와 수술을. 이것 좀 보십시오. 하지만 동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등산 일지를 꺼냈어요. 제가 20년간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어요. 하느님, 제발. 동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 어떻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조직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말입니까? 조직형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부녀지간이라 그런지 정말 잘 맞네요. 하지만 의사도 놀랐습니다. 문제는 역시 연세입니다. 전신마취와 대수술을 견디기 힘들어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됩니다. 동춘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모았어요.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망설였어요. 괜찮소. 이건 내 선택이요. 동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동춘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수민아. 수민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튜브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동춘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구나. 동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참 밝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되돌아보았어요. 교단에서 보낸 시간들,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 후회는 없어. 수민이 태어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감촉이 생생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가보자. 동춘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여보, 가족들이 복도에 늘어섰어요. 걱정 말아요.
곧 돌아올 테니까. 동추는 한 사람씩 안아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시죠. 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세요. 동춘이 침대에 누웠어요. 곧 잠이 드실 겁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동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아, 사랑한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메스. 집도이의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기도합시다. 복도에서 가족들은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벌써 12시간째.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지쳐 있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를 벗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정말요? 두 분 모두 무사하십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동춘과 수민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둘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 기분이 참 좋구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빠, 오늘 급식소에 어르신들 많이 오셨죠? 그들이 향하는 곳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그럼 200분도 넘게 오셨어. 예전 마트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어요. 다들 우리 딸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수민이 사비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매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어요. 동춘이 봉사했습니다. 수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했어요. 봉사를 마치고 둘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기 앉을까?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수민아, 나 정말 행복하다. 동춘이 말했어요. 저도요, 아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 아빠 덕분이에요. 생명을 나눠주셔서.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봄날이었어요.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겨울은 끝났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